네,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문화살롱 권상희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풍성한 소식을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연예계 소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제가 과외받는 느낌으로. 네, 저는 민영교도소라는 단어를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맞아. 민영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쪽으로 이감됐는데 약간 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을 했다가 네. 얼마 전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민영교도소죠. 소망교도소로 옮겼습니다. 아. 이곳이 2010년에 문을 열었고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교도소 하면 국가에서 운영을 할 텐데 그렇죠. 민영교도소가 있단 말이야. 네. 기독교 한 재단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국내 유일한 민영교도소고요. 아, 딱 하나군요. 네, 그리고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입니다. 아시아 최초? 네. 아,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네, 아시아 그렇습니다. 최초? 네. 현재 여기에 한 400여 명 정도가 수감돼 있는데요. 음. 말 그대로 국가가 아닌 이제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교정 시설이고요.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용자 관리, 교육 또 사회복귀 지원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교도소가 수감 번호를 부르잖아요. 이름 대신에. 그렇죠. 이곳은 수감 번호를 부르지 않고요.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 특혜 아니에요? 특혜라는 목소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특혜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곳에 수감됐다가 사회에 나온 사람들 보통의 경우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수감 기간을 채우고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저질러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곳은 재범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통계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화, 교정 자체가 효과가 있다 이런 음.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교도소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연다고 하고요. 다른 교도소와 다르게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성경 필사라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확실히 합니다. 그건 많겠네요. 그리고 네. 직업훈련으로 이제 금속공예를 배우는데 이 금속공예 배워서 십자가 같은 이제 기독교 관련 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인터넷에 판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가수 소양 씨가 네. 지금 대중 가수로 유명해지기 이전에 CCM 가수로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아. 근데 소양 씨 같은 가수들이 방문을 해서 콘서트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문화 행사 역시 다양하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뭔가 쉽게 이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뭐 소망교도소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름의 굉장히 이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교정시설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호중 씨가 입소하면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들어가기가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거죠? 일단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네. 종교가 일치해야 되고요. 아. 네, 종교적인 성향을 보고요. 또 수용자의 수용 태도도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과 2범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요. 네.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인 남성 수용자만 가능합니다. 아, 또 남성이에요? 네, 그리고 마약, 공인, 뭐 조직폭력 사범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이곳이 이제 민영교도소가 각 교도소를 방문해서 입소 희망자들을 먼저 면담한다고 해요. 네. 면담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무부와 조율을 해서 어떤 사람을 이송하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해야만 입소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김호중 씨 입소 배경도 관심에 쏠리고 있는데 그러네요. 김호중 씨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상고는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만기 출소가 내년 11월이에요. 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에서 입소 조건에는 부합한다. 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네. 김호중 씨의 종교 역시 기독교라고 합니다. 주변 관계자들 권유에 의해서 이곳을 이제 입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김호중 씨가 이 법원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가꿔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최후 진술이 담긴 본인의 의지가 네. 이 민영교도소에서도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김호중 씨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들이 뭔가 행보를 하면 그것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많은 분들이 이 민영 교도소의 실체가 무엇인가 네.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긴 됐습니다. 이런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연예계 사건 사고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요즘 네.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는데 그룹 UN 이분들이 한 2000년대 초반에 그 결성됐던 그룹 그렇죠. 있죠? 남성 두 남성 명. 두 네, 두 명. 2인조. 네. 네. 그 중에 한 명 최정원 씨가 최근에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입건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SBS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지난 19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지난 16일 여자친구 A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여기에 이제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원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 지금 피해 여성 A 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고요. 네. 최정환 씨에 대해서 긴급 응급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걸 승인을 했는데 네.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하면 네. 우리가 스토킹 범죄 관련 이 보도를 봤을 때 많이 접하는 내용이 있죠.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렇죠. 그리고 휴대전화 이렇게 연락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기본이죠, 일단. 네, 통신 접근 금지입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지금 최정원 씨가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접근 금지. 네. 통신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근처에 가도 안 된다. 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최정원 씨는 해명의 글을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 같은데 네. 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인과 여자친구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 사소한 다툼이 확대가 돼서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다. 해프닝.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거진 기사화된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폭로라고 밝혀진 부분 지금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 A 씨죠. 네, A 씨 네. 입장은 다릅니다. A 씨 역시 이제 SNS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 네. 최종원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경찰에 신고한 뒤에 도망치듯이 이사까지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도망가듯 이사했다. 네. 그리고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얘기를 조금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입건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최정원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멤버 김정은 씨죠. 네네. 이 김정은 씨 역시 뭐 사생활 문제 때문에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씨가 2019년에 불거진 아마 많은 분들 아직까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에 임신 중절 강요 그리고 금전 문제로 피소당했던 적이 있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네네. 2023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근데 이전에 2011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활동 할 수 없게 됐고요. 현재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아까 최정원 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상간 소송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2022년부터 12월 이제 당시 일반인 남성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네. 그 다음 해인 2월에 최정원 씨를 상감남으로 지목해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여기에 최정원 씨도 네. 이들 부부의 이혼에 본인이 이용당했다라고 하면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정 공방 이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정원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네. 증거를 본다고 해도 이 관련 소송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9월에 이제 지금 재판 1심을 앞두고 있는데 네. 본인이 승리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굉장히 자신감에 찬 목소리를 네.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 사생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최정원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없어서 활동에 공백이 생긴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됩니다. 됐군요. 네. 네. 지금 뭐 최정훈 씨, 김정훈 씨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들, 과거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네, 어떤 식으로든 빨리 논란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거의 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우리 배우 네. 이순재 씨.
네. 91세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분이 좀 그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근영 배우가 이순재 씨의 건강을 언급했고 또 이순재 씨는 그렇게까지 뭐 나쁜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요런 상황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박근영 씨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 네.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순재 씨를 언급한 겁니다. 여러 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상당히 꺼린다고 들어서 직접 뵙지는 못했다라고 하면서 네.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이 다시금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순재 씨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문안을 거절하게 된 배경으로 네. 이순재 씨가 사실 오랫동안 대중 앞에선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속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고령으로 인해서 이제 근력 감퇴 때문에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네.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강 이상 소견은 없다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연세가 있는 만큼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뿐이라는 겁니다. 네. 네. 재활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차기작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중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9월에 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초연이 있었는데 이때 건강 문제 때문에 중도 하차했어요. 그러셨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본인에게 이제 KBS 연예대상 연기 네. 생활 60여 년 만에 첫 연예대상을 연기대상이죠. 예. 연기대상을 안겨줬던 이 작품 촬영할 때만 해도 건강이 잠시 악화됐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이었죠. 한국 네. PD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때 배우 부문 수상자가 바로 이순재 씨였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이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소속사 대표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순재 씨를 사랑하는 대중들은 여전히 우려 네. 섞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수십 년을 브라운관에서 이순재 씨를 늘 봐왔기 때문에 저도 이미 수십 년간 이순재 배우를 봐왔는데 최근 몇 달간 안 보이시니까 솔직히 걱정이 되고 또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배우들, 그러니까 저같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병원에 저도 이번에 보니까 누가 와서 저 아픈 모습 보는 거 좀 싫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도 그럴 정도인데. 게다가 네, 연예인들은 특히.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진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를 그럼요. 원하잖아요. 네, 네. 뭐 요즘에는 이제 소탈한 모습 보여주겠다고 일상적인 모습 많이 공개를 하기는 합니다만 일상의 모습과 아픈 모습은 엄연히 다르죠. 어머니 다르죠. 네. 그리고 또 연세까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KBS에서 연기대상 수상했을 때 모습이 김영건 씨에 의해서 부축받아서 올라오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상당히 이전과는 다르게 야윈 모습이어서 그때도 수상의 기쁨도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실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렇습니다. 소속사에서도 밝힌 게 네. 박근영 씨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 요즘 이거 참 재밌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 시니어 연예인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또 브라운관에서 계속 봤던 그 특히 여배우 분들이 유튜브에 진출하는데 MZ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다고 네. 뭔가 이렇게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묘하게 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 대표적으로 현역 최고령이라고 하죠. 김영옥 씨. 네. 예, 유튜버 도전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분 가운데 현역 최고령 남자 배우는 이순재 이순재 씨고요. 여자 배우가 바로 김영옥 씨인데 1937년생이에요. 37년생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연극으로 데뷔를 했죠. 57년 연극으로 데뷔해서 그 이후에 이제 드라마, 영화 오가면서 우리 연예계의 어떤 이순재 씨와 더불어 산 역사의 증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분인데 늘 계셨어요, 늘. 네, 이제 어디선가. 보폭을 넓혀서 유튜브
우와. 유튜버에까지 도전을 한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지난 7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 영끌할머니 김용옥이라는 네. 채널을 오픈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쇼츠 영상으로 상당히 이제 트렌디한 모습, 네. 리듬에 맞춰서 몸동작 움직이면서 이제 나의 젊게 사는 모습을 봐달라라는 취지의 네. 또 쇼츠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네. 상당히 이것도 지금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2016년에 한 종편에서 힙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때 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기억나요. 네. 지금 기억난다. 그러면서 얻은 별명이 할미넴. 맞아요. 할머니와 에미넴이 에미넴. 더해진 네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때도 아. 사실 젊은 층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네. 받았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유튜브 도전 자체가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일 하나 생겼다. 이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보고 싶습니다. 김용옥님께서 랩하는 장면. 네. 그리고 전 이 소식도 재밌었어요. 선우용녀님께서 네. 아침을 우아하게 드시면서 이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을 전하고 옆에 또 다른 초대 손님 불러가지고 네. 대화하고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선우용녀 씨, 순풍 선우용녀라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35만 명 넘어섰고요. 그래요? 그리고 구독자보다 더 놀라운 게 네. 이 유튜브 채널이 공개가 되고 계속해서 임급동에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특히나 지금 아침에 호텔에 가서 조식 뷔페 먹는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호텔에 가서 조식 뷔페 먹어요.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지금 40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405만 네. 회요. 가장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이 영상이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영상들이 수백 100만에서 150만에 넘은 와. 영상들이 꽤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많은 편인데요. 네. 일단은 남편 사별 후에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여기에 감명받은 MZ세대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 네. 보통의 이제 선영녀 씨가 80세잖아요. 그렇죠. 그 연세라면 자녀 그리고 남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삶이 너무나 당연했던 세대잖아요. 그 당시 세대는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는 나를 돌보겠다라는 것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보통의 경우 이제 선택하기보다는 희생당하죠. 네. 희생당하는 삶에서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어떤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는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 젊은 세대가 저 매일 호텔 가서 조식 뷔페 먹어요. 이러면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그렇죠. 네. 그런데 선우용녀 씨는 이미 손자 손녀까지 본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을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투자해도 있고. 된다라는 아마도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우용녀 씨 유튜브를 보면 본인이 이제 피랑길에 올랐던 것부터 시작해서 혼전 임신하고 연예계 데뷔하고 그 이후의 삶까지 정말 가감 없이 털어놓거든요. 네. 이런 솔직한 모습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장 네.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개인의 삶 자체가 완전 영화고 또 다큐멘터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조식 뷔페 어디서 뭘 드시든 아침에 본인의 건강을 일단 챙기시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해 보이고 이게 훨씬 더 보기 왜냐하면 좋은 모습. 지금 선우용녀 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뇌경색으로 아예 네. 활동 중단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게 어느 누구의 발언보다 더 공감력을 얻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 이미숙 씨가 네. 유튜브로 큰언니 클래스를 터뜨렸어요. 큰언니 클래스는 뭐예요? 왠지 이미숙 씨 하면 네. 그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유튜브로 본인 일상을 공개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낯은 기본이고요. 네.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숙 씨가 1960년생이에요. 65세이기 때문에 흰머리 있는 게 너무도 당연한데 우리가 아는 이미숙 씨는 왠지 흰머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늘 예쁜 그 검정 머리 혹은 그 염색한 예쁜 머리만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흰머리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을 보여줬는데 당연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런 또 대표적인 배우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명품백들, 명품 옷들 많잖아요. 네, 네. 에르메스 이렇게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닌다면서 에코백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네. 이미숙 씨의 이미지와는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이미숙 씨가 지난 5월
4월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수가 14만 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 영상은 145만 회 아, 그래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대중들은 이렇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솔직한 모습의 매력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직 뭐 영상을 보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어울리긴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미숙 씨의 그 이미지. 네. 뭔가 에르메스 백은 이제 바닥에 나뒹굴고 나뒹굴진 않고 박스에 잘 보관해요. 아, 박스까지는 챙기셨군요. 네. 그리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많은 명품들 놔두고 에코백으로. 네. 맞아요. 가방도 무거우면 못 들어요. 너무 알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몇 분만, 뭐 윤미라 씨도 그렇고 이제 몇 분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우리 또 시니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문화 주류 세력으로 꼽히는데 MZ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유 그냥 뭐 남의 얘기처럼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알았던 연예인이지만 이들의 사생활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의 경우 이제 이 시니어 연예인 유튜버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집 공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인 만큼 네. 누가 어떤 주택에 사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게다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이런 집에 살지 않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런 데 대한 어떤 호기심을 긁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활동을 오래 한 만큼 거기에 쌓인 인생 노하우, 경험들이 남들보다는 당연히 이 축적된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삶의 지혜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우용녀 씨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보다 나와 세대 차이가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MZ 세대와 그 이전의 어떤 시니어층에 대해서 세대 차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꼰대 이미지 때문일 거예요. 나이 네. 들면 꼰대가 돼 이런 게 공식처럼 돼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시니어 연예인 유튜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세대와 거리감을 좁히는 모습에서 좀 젊은 세대에 환호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시니어 연예인 유튜버 굳이 유튜버까지 하지 않아도 네. 뭐 대중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전에 시니어인데 먼저 유튜브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종금 씨나 지난해 이제 유튜브 개설을 해서 그렇군요. 구독자 수 75만 명을 넘긴 최하정 씨. 아, 최하정 씨 같은 최하정 씨, 경우는 맞아. 사실 DJ 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인기를 유튜버가 돼서 누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 유튜버 되면서 화장품 이제 CF 모델도 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 사례가 있으니 아마도 이 시니어 연예인분들, 시니어 배우분들이 용기 내서 유튜버에 도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분들이 다 배우잖아요. 가수가 아니에요. 네. 가수 중에서는 주현미 씨가 오래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주현미 씨? 네. 네네. 그곳에서 또 노래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가수들은 지금 시니어 가수들 같은 경우 유튜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배우. 철마다 행사가 있잖아요. 아, 고수익이 보장되는 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드라마 제작비가 치솟으면서 제작사들이 상당히 지금 도전하고 또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넷플릭스로 보니까 몰리고 뭐 네, 이런 것들. 편수가 줄어들어서 일터에 대한 위기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유튜브죠. 유튜브. 네. 게다가 잘만 하면 수익 창출이 얼마든지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런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는 유튜브 컨텐츠 하나만 올려도 그게 기사화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대중이 나를 잊을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도 네.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시니어 연예인 가운데 뭐 시니어 배우들 가운데 네. 유튜버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배우들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뭐 TV 채널에 정규 편성으로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만 또 이렇게 전문으로 찍는 PD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를 뭐 어떤 사람이 하든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네. 봤을 때 그 살면서 배우로서 인생의 탑을 그래도 찍어본 사람들, 네. 그러니까 최정상에 한번 올라갔던 분들, 그리고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튜브라는 매체에 그 굉장히 열정적인 이런 분들 실패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들어맞는 분들 같아요 지금 지금. 김영옥 씨 같은 경우는 음. 본인이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찾아간 곳이 몬스타엑스 콘서트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길 가셨어요? 이 멤버 중에 주연이라는 멤버가 김영옥 씨하고 57살 차이가 납니다. 94년생이고 37년생인데 이 두 사람이 인연이 있어요. 몬스타엑스 이 주원 씨가 김영옥 씨가 아까 힙합 프로그램 출연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힙합 선생님으로 랩을 알려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인연을 맺었고 그 이후에 주현 씨가 계속해서 살갑게 대하면서 김영옥 씨한테 전화도 하고 이번 콘서트도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초대를 했다고 해도 사실 87의 연세에 그 콘서트장에 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이게 또 지금 컨텐츠가 되는 거고 아. 이게 지금 공개된 지 6일 차인데 70만 회를 넘어섰어요. 네. 젊게 살기도 하고 수익도 보장이 됩니다. 와 주원 씨면 그 손자보다 더 어린 나이일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그렇죠? 몬스타엑스 이 지금 팬덤 가운데 가장 연령이 높은 팬덤 중에 하나가 네. 김영옥 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몬베베라고 하거든요. 팬덤 이름이 최고령 몬베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김용옥님 제가 영상을 좀 찾아보는 그런 재미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호사를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문화썰어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